엄마는 뜨개질 중.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마미스 니팅의 마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 투니시안 심플 스티치를 이용하는데 대신 실의 색을 달리해서 배합하는 법을 당분간 계속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색 배합을 한 건데요. 자, 지난번에는 제가 색 배합을 보여드렸을 때 여기 한 단을 끝내고 그리고 또 두 단 끝내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에서 다시 실색을 바꿔서 다시 갔다 오고 이런 방법을 반복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줄무늬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 부분 색 달리하고 또 이 부분 색 달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색 배합하는 방법을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 요런 모양이 요런 무늬가 나올 거예요.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사실 이거 되게 간단해요. 이거는요 색의 실을 바꿔주는 위치를 지난 시간에는 단 시작할 때 위치를 바꿔줬었는데 바꿔주는 위치를 여기서 바꿔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되돌아올 때 바꿔주게 되면 바로 이런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바들은 지금 여기 편물을 보시면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줄들이 보이시죠? 자, 요게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나중에 되돌아올 때 우리 사슬을 걸면서 되돌아왔었잖아요. 자, 요 체인을 걸면서 되돌아왔던 부분이 바로 요 중간에 걸리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오면서 요 안을 채우면서 온다. 이게 투니시안 편물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요 무늬를 잘 보시면 갈 때 거는 색하고 올 때 걸린 색하고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역시 갈 때 걸리고 올 때 걸리고 요 색실이 요렇게 약간 어디서 색 배합을 시작하냐에 따라서 무늬가 완전히 이제 또 틀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색 배합을 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 때 항상 코바늘처럼 사슬을 걸고 시작할게요. 자, 저는 지금 22코짜리 모티브를 만들고 있어서 자, 22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개의 사슬을 만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자, 사슬 22개 완성됐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코를 주워 올릴 건데요. 자, 요 사슬이 깨지지 않게 뒤를 살짝 돌려서 뒤에 보이는 요 코에다가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들 보이시죠? 자, 여기 실이 빠져나오는 첫 번째 얘는 건너뛴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부터 바늘을 거시고 그리고 돌려서 끌어올려 주세요. 자, 이렇게 계속 작업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네. 다섯. 자, 이렇게 사슬을 뒤집은 채에서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다가 걸어서 코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자, 됐죠? 혹시 이 뒤에 매듭이 제대로 이렇게 꼭 매지지 않으면 이게 또 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매듭 확인하시고 코가 자, 원하시는 만큼의 사슬이 나왔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개 완료됐고요. 자, 원래는 여기에서 걸고 하나 걸고 항상 되돌아올 때는 하나 거는 거예요. 하나 걸고 2개씩 그리고 또 2개씩 이렇게 빼야 됐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색 배합을 달리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서부터 그 바로 다음 색 아까 도안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자, 보시면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단이 끝나고 새로운 단이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색 배합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번 시간에 그렇게 하는 법을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편에서 갈 때와 올 때가 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갈 때 색 실을 제가 지금 요 진한 파랑 실버 블루라고 써있는데 요 색 실을 이용해서 지금 요 첫 번째 단에 가는 방향을 지금 한 거예요. 자, 요 부분을 지금 완료하고 되돌아올 때 이제 색실을 바꿀 건데 자, 여기서 그냥 막바로 색실을 바꿔서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맨 마지막에 와서 되돌아 다시 그 다음 단에 올 때 마지막 코를 잡을 때 사슬이 예쁘게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시 그 저번 시간에도 단에서 단 올라가기 마지막 전에 코 색을 바꿔주었던 것처럼 이 부분도 마지막 코 하나를 풀고요. 자, 여기 마지막 코를 바꿀 색실로 미리 배합을 할게요. 자, 요 실, 새로운 실 잡아주시고 똑같이 걸어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22개의 코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마지막 코는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만 뽑아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2개씩 감아서 2개, 감아서 2개, 감아서 2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아서 2개, 감아서 2개, 감아서 2개, 감아서 2개, 감아서 2개, 2개, 2개씩, 2개씩, 2개씩. 자, 이 과정을 쭉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거의 끝까지 왔죠. 자, 끝에 것까지 2개를 한꺼번에. 자, 그렇게 되면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단으로 갈 건데요. 자, 두 번째 단에서 돌아갈 때 아까 전에 요 미리 샘플로 뜬 요 부분을 보시면 지금 첫 번째 갈 때 실은 지금 여기 하얀색 실로 갔다가 되돌아올 때 분홍색 그리고 다시 갈 때 분홍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실 되돌아왔던 실을 그대로 이용해서 다시 2단을 시작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 부분을 걸고 끌어올리고, 보이시죠? 자, 걸고 끌어올리고, 걸고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기본뜨기를 이용해서 기본뜨기만으로 색의 배합을 달리해서 여러가지 무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요렇게 지금 보이는 이런 무늬는 다른 코바늘이나 니트로는 이런 식의 무늬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색의 배합은 투니시안의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쭉쭉 가시고, 자, 마지막 코까지 거의 다 왔죠. 자, 보시면 제가 여기서 실을 바꾼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만 거는 게 아니라 V스티치가 보이게끔 두 개를 걸어 줘야 된다 했었죠. 근데 지금 요 부분에서 하나를 뜨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사슬이 연결되면서 만들어지는 이 사슬 모양이 좀 깨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코를 잡을 때 너무 불편한 데다가 사슬이 깨지게 되니까 모양이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맨 마지막 코가 색깔이 달라요. 그렇지만 요 상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되돌아올 때 실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또 역시 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역시 마지막 부분에서 실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실은 항상 놓으실 때 기존에 가던 방향으로 빼시고 밑에 실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밑에 실을 끌어올리셔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마지막 코를 마무리를 해주셔야 뒤에 이렇게 실이 걸리게 되면서 너덜너덜해지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실을 바꿔서 마지막 코를 마무리 했으니 또 똑같이 한 코 빼고 그 다음 다시 똑같이 두 코를 쭉 빼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빼서 되돌아오시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걸고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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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고 두 개. 자,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단을 시작할 차례죠. 자, 세 번째 단에서는 왔던 실을 그대로 다시 가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코는 이미 걸어져 있으니까 건너뛰고 두 번째 바부터 걸고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색을 배합해서 보니까 코가 명확하게 되게 잘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기본 투니시안 심플 스티치를 연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단 끝에서 실을 바꿔서 올리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되게 간단합니다. 자, 보통 그 니팅 초보자 분들께서 배색은 매우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실이 여러 개가 이제 꼬여 있게 되니까 그게
복잡할 것 같아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간단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잡아주시고 올리시고, 자, 잡아주시고 올리시고, 마지막 코에서는 기존 실을 사용하지 않고 새 실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을 바꿔주실 때 같은 방향으로 자꾸 바꿔주시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거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왼쪽 방향에다 놓고 새로운 실을 올리실 때 요 가는 실을 얘가 이렇게 감싸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시면, 이렇게 실을 올리면 요 새로운 실이 기존에 있던 실을 감싸게 되겠죠. 보이시죠? 안쪽으로 감싸게 되면서, 자, 여기 마지막 코, 자, 역시 V 모양의 스티치가 보이게끔, V4세 보이게끔 해주시고, 이렇게 걸리잖아요. 자, 요거 뒤로 살짝 당기고 요 것을 위쪽으로 온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 주시면,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코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되돌아오기를 하시면 돼요. 하나 걸고, 그리고 두 개 걸고, 두 개 걸고, 두 개 걸고, 이 상태로 계속 쭉 되돌아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좀 자,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자, 코를 걸고 두 개씩 빼는 게 익숙해지도록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무늬뜨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계속 그 다음 바에 걸고 하나씩 하나씩 끼워서 넣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계속 자, 놓고 아이고, 자, 한 코 남겨주고 나머지를 다 정리했어요. 자, 이 부분 좀 이렇게 당겨서 해주시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실은 왼쪽에 놓은 상태에서 쓸 실을 밖으로 해서 요거를 감싸준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됐죠? 자, 여기에서 역시 마지막 코를 걸게요. 자, 살짝 넘기면 V 스티치 보이죠? 자, 여기 이 상태에서 이게 걸려요. 그쵸? 요거 바늘 뒤로 살짝 넘겨주시고 그 상태에서 새로운 실을 걸고 빼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요렇게 해서 다시 하나, 그리고 뒤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자, 갔다가 와서 실을 바꾸는 거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뒤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뒤로 손 두 개씩, 그리고 두 개씩. 두 개, 두 개, 두 개. 맞죠? 자, 다시 걸고 가시면 돼요. 자, 그대로 있는 코드를 하나씩 하나씩 걸어서 쭉 진행을 해주시고,
끝까지 왔죠. 자, 마지막 한 코 남겨뒀어요. 자, 여기서 실을 바꿀 거예요. 자, 기존에 있던 요 실을 가는 방향이 왼쪽 방향이니까 왼쪽으로 놔주시고요. 써야 할 실을 밑에서, 얘를 밑에서 올리시는 거예요. 밑에서. 잠깐 실이 꼬였어요. 쓴 실을 좀 뽑아놔야지, 안 그럼 너무 빡빡해져서. 자, 이렇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바꾸기 전에 실, 그리고 바꿀 실이 이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을 잡아주시고 요 실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걸리게 떨어뜨리신다는 거 보시면 돼요. 걸리게 떨어뜨리고, 자, 돌렸을 때 코가 보이죠? 자, 요 V 스티치 두 개를 걸다 보면 이게 자꾸 딸려 올라와요. 자, 요거를 바늘 뒤로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새로운 실을 걸고 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되돌아가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부분을 살살 당겨주시면 늘어나거나 하는 거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또 너무 세게 잡아당기시면 편물 모양이 흐트러지니까 살살 잘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씩.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 코 하나 나올 때 그것만 혼자 한번 사슬을 만들고 나머지는 두 개씩 걸면서 사슬을 만들어서 되돌아가는 겁니다. 자, 두 개씩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저희 같이 5개 단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방법을 계속 쭉 진행을 하시면 예쁜 모티브 하나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그럼 요거를 제가 원하는 사이즈까지 쭉 떠오고요. 그리고 다시 마무리하는 거, 여기 끝에 바인딩 하는 법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원하는 사이즈의 모양이 거의 완성됐고요. 한 단만 더 뜨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요 마지막에 실 바꾸는 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 단은 좀 들떴어요. 자, 다시 한번 실을 바꾸는 법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먼저 기존에 왔던 실 이용해서 다시 새로운 단을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실을 코를 하나씩 넣고 빼고, 자, 이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코가 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색을 항상 마지막 코에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뜯어 보시면 내가 어디까지 떠야 되는지 딱 바로 보이시죠? 자, 이제 지금 딱 3코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3코를 뜨시고, 그리고 나서 헷갈리시는 게, 이게 요 끝부분이 좀 탱탱하게 되게 되면 이게 안 보이고 그냥 이게 또 끝이로 해가지고 여기서 실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여기까지가 기존 실로 떠줘야 되는 코 부분이고요. 마지막 여기, 자, 여기에서 이제 실을 바꿔서 올릴 건데, 가는 방향, 요 방향대로 실을 놔주시고 새로 사용할 실을 올려주시는데 절대로 앞에서 올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뒤에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올려주시게 되면 실이 이렇게
기존 실, 새로운 실. 기존 실이 새로운 실 위에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실을 바늘하고 새로운 실 사이에 끼게끔 놔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 코를 끼시고요. 새로운 실로 잡아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셔서 한 코를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 잡고 나머지는 이어서 두 개씩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고 이어서 바인딩 작업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끝까지 오시고 끝까지 두 개씩 끝까지 두 개씩 자, 두 개씩 두 개씩 자, 됐죠? 자,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가로 13, 세로 13 요 크기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가로 13 그 다음에 세로도 13이 되는지 자, 조금 모자르죠? 자, 요거는 바인딩 작업하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편물은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 줄어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사이즈를 감안하셔서 모티브를 만드실 땐 약간 한 0.5 정도 1cm 이상 차이 나게 되면 그건 또 너무 힘들고요. 그러니까 작게 약간 작게 뜨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늘리면 되니까. 그렇지만 너무 큰 건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결할 때 이제 사이즈가 거의 이제 완전히 똑같게 나오면 좋겠지만 또 매번 실 굵기나 또 그때그때 이제 손에 실 감는 느낌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티브가 또 너무 작거나 또 너무 크게 되면은 다시 뜨셔야 될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일단 코를 잡고 하실 때 내가 원하는 사이즈보다 그래도 한 0.523mm 센티미터 0.2cm나 0.5cm 정도까지는 이제 신축성으로 인해서 이제 잡을 수 있지만 커지게 되면 결국 다시 풀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초반에 코 잡으실 때부터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바인딩 작업 들어갈게요. 자, 바인딩 작업은 제가 코바늘에 빼뜨기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상태로 잡아주시고, 자, 첫 번째 코 스킵 건너뛰시고 두 번째부터 빼뜨기를 하시는 거예요. 걸고 한 번에 빼시는 거예요. 다시 걸고 한 번에 빼시는 거예요. 이 작업을 끝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기본 투니시안 심플 스티치이기 때문에 바인딩 작업하는 거 다 지난번 시간에 보여드린 대로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응용뜨기 들어가게 되면 무늬를 어떻게 냈느냐에 따라서 바인딩 작업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코바늘 작업을 하시던 분이시면 내가 이건 어떤 식으로 막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바로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기본 스티치 작업을 하는 거니까 자, 기본적인 빼뜨기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걸어서 빼뜨기를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끝에 코가 아니에요. 요거는 자, 끝에 코는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여기에 자, V 스티치 된 거 마저 끌어올리셔서 잡고 빼서 빼시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빼주셔서 하나 잡고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을 잘라주시고요. 자, 보이시죠? 이 실도 자를게요. 자, 오늘 두 번째 배색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지금 단마다 색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중간에 색을 넣고 싶거나 아니면 무늬를 넣고 싶을 때 그때 배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때는 실꼬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